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연결해서 그 정상회담의 성과 이제 분야별로 좀 짚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포괄적 경제 동맹으로 확장시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양국의 경제 협력 투자 협력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길에 동행했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피로도 아직 다 풀지를 못하셨을 텐데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아니 뭐 이렇게 시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차 극복도 아직 안 되셨을 텐데. 시차 뭐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안 괜찮다는 말씀이시고 예. 좀 자평을 좀 해주세요. 성과가 컸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제가 사실 경제부처 장관으로는 그 유일하게 이번에 수행을 해서 한편으로는 부담도 컸는데 네.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제 사전에 조율부터 뭔가 합의할 건 미리 합의하고 이런 그 사전 절차를 많이 거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여러 건이 지금 이제 그 확정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미 그 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정상회담에 가서 마지막 또 그 과정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기업들이 사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또 어느 지역에 대한 투자든 투자라는 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에 확진자가 많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락다운이 되고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고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뭐 부품 공급을 이제 받고 하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예. 경제에 계신 분들은 공급망을 확보하는 문제가 사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셨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 게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또 이 공급망을 또 현재 이렇게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또 새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회 요인이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따질 때 과연 투자한 만큼 미국에서 수요가 일어나겠느냐 예. 그리고 그 또 투자 조건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예. 불확실성 계속 있을 겁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또 바이오 부분 이런 부분은 핵심 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100일 내에 이게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조사하라 이런 행정명령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2월 달에 그 행정명령이 나와서 6월 4일 날까지 이제 미국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하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 기업들과 어떤 식의 이제 파트너십을 하면 상호간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인데 네. 적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다 좀 구체적인 반응 또 앞으로 어떤 지원에 대한 약속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면 기업으로서는 결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거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서 그런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저희하고 같이 또 미국 정부하고 타진도 하고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 그렇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행정명령까지 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그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공급망 확충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를 딱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고 이걸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압력 때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업들이 가장 고민을 한 거고 그거는 어차피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이렇게 요청한다 그럴까 초청을 받았다 그럴까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화답하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미국이 시각이 압력을 좀 넣은 많지 게 아니라 않나. 미국이 모셔간 겁니까? 저희가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는 앞서가지만 그거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은 상대적으로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이 전체 반도체에서 지금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12%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예, 한때 90년대는 30% 이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12%까지 줄어 있고 상대적으로 아시다시피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 그렇죠. 대만의 TSMC가 한 56% 되고요. 저희 삼성전자가 18% 정도 차지해서 둘이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급망이 미국 현지에서 팬데믹이 생기고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면은 공급을 못 받는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좀 리스크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확충을 하는 이제 그런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 예. 이제 파트너를 한국으로 잡은 거고 우리는 뭐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보다도 뛰어난 지금 능력을 지금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십을 서로 가졌다. 기술과 생산 능력의 파트너고 쉽게 얘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다 이제 공장 지어서 공급만 해주라. 공급망은 우리가 알아서 확실하게 보증해 줄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행정부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지원의 뒤에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수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배터리도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회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자동차는 뭐 포드 또 GM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전기차가 크게 불어나는데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어떤 파트너가 없이 전기차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파트너를 누구로 잡을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때 예. 테슬라는 지금까지 파나소닉에서 배터리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판단으로 좀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네네네. GM하고 그 포드는 우리 LG하고 SK사를 각각 파트너로 이번에 이제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파트너십이 체결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합작사도 LG는 합작사를 세웠고요. 예. 포드는 이번에 SK와 함께 포드의 경트럭 전통적인 그 F150이라는 경트럭이 예, 있습니다. 예. 그 경트럭의 전기차 버전을 SK 배터리로 하는 것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장님 뭐 아쉬운 건 미국이었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서로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아니 그 44조 이제 미국에 이제 그 투자를 했는데 그걸 국내 투자하면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예. 결국은 그만큼 우리 국내 일자리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국내 투자도 여전히 한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170억의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미국에 가기 일주일 전에 K 반도체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예. 삼성전자 한 게 아니라 반도체 업계와 함께 전체에서. 정부 차원에서 저기 대통령님 모시고 저희가 발표회를 가졌었는데요. 네. 그때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전략을 하면서 민간에서는 510조 원을 510조 2030년까지 투자하는 그 투자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국내 투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내 투자를 그렇게 했고 예. 또 한 가지는 미국에 투자를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이제 국내까지 오는 거죠. 저희 이번에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들리셨던 애틀란타 SK 배터리 공장이 3조 원 투자인데요. 네. 지금 짓고 있고 1공장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근데 3조 원 투자 중에서 그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가 한 1조 원 정도가 한국에서 온 우리 중견 기업들의 이제 장비 설비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설치가 됐고 그 전체 설비의 90% 정도입니다. 수출이 또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렇게. 예. 그리고 공장이 나중에 돌아가면 그 소재와 부품은 80%가 또 국내에서 올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투자를 하면 그걸 교두보로 해서 이제 네. 국내 중소중견기업 수출과 일자리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앞으로 어. 시장 점유율 높아지면 더 그런 효과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별로 주목을 못 받다가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을 하는 게 한 대목이 있던데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오픈랜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6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두고 이제 한미가 이제 협력을 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이 통신 분야는 이 과기정통부 소속입니다. 하죠.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근데 조금 제한이 되는데 통신 장비 예. 업체로도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예. 통신 장비 말씀을 주셨는데 5G 통신을 할 때 5G 통신의 통신망을 중국의 화웨이사가 세계적으로 가장 그랬다면서요. 앞서서 예. 좀 진출을 했고 저희 삼성전자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하나의 뭐 장비랄까 그리고 이 통신 장비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같으면은 안드로이드 또 애플은 애플 자체 그렇죠. iOS를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오픈랜이라는 것 자체는 통신 장비에도 6G 세대에 가면 그 어떤 하나의 통신 공통된 이제 소프트웨어 어느 회사의 장비든 뭐 이런 쪽으로 통일을 하는 게 이 장비 시장의 어떤 특정 회사의 독점력 또 보안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표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함께 이제 추진할 파트너로서 한국이 한국을 이제 파트너로 하자. 이제 이런 저희가 정상 선언문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초장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 이제 이게 이제 파생돼서 통신 장비 업체 이제 생산 문제로 당연히 연결이 될 텐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 통신 장비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통신 장비 할 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고 화이자가 이제 5G 통신 장비 세계 시장 상당 부분을 지금 이제 그 석권한 것처럼 우리 기업이 이제 6G 어떤 그 통신 장비 그 시장을 이제 그 선점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구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모신 김에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원전 수출이지 않습니까? 예. 제3국 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두고 국내 일각에서는 아니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무슨 원전 수출이냐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단을 하던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예, 그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이 24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 원전 포함하면 26기까지 갔다가 이제 저희가 차츰차츰 원전을 줄여갈 계획으로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원전을 줄여가는 계획은 우리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원전이 특정 지역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중동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남 우리 국내 원전 우리나라 국내 원전의 위치가 한 2군데 정도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경주 포항에 최근에 또 지진도 있었고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이 났을 때 이제 사실 일본이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안전에 그 앞서가고 잘 챙기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후쿠시마 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더라.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리고 그 저희가 원전이 이제 오래 가동을 하다 보니까 사용 해결료가 쌓여가는데 여기에 대한 또 대책이 좀 마련이 되면서 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이제 국민의 수용성을 볼 때 지금보다 더 원전의 밀도를 국내에서 높여가는 거는 좀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쉽게 이제 추가 원전 짓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있는 원전의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그런 보완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짓는 것은 좀 그 재고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원전들은 저희가 완전히 있는 원전이 중단이 된다면 그 시기는 63년 4년 뒤가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동해온 기간이 43년쯤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오랜 기간 동안은 국내 원전은 계속 가동이 될 거고 그 사이에 저희가 그 원전의 밀도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좀 이루어진다든지 특히 사용 해결료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방법 이런 게 확보된다면 네. 그 추가적인 원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그런 기술 확보는 계속 돼야 될 텐데 국내에다가 더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또 국민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일단은 재고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을 상대적으로 그 원전에 대한 수요가 있고 우리보다는 원전이 뭐 많지 않아서 국민적 수용성과 함께 원전을 짓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을 통해서 검증된 기술을 지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탈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이 가능하다 이런 역으로도 해석이 되네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40년 넘게 써왔던 원전 기술이 있는 건데 사장시키느니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내에서 더 짓기 뭐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뭐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연결시키는 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원전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 가동을 했는데 우리 원전을 무한히 늘려가는 거는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거냐 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자연재해와 비교를 해볼 때 우리 원전의 지금 현재 밀도는 상대적으로 좀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또 국내 원전 산업에도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장관님. 그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끊임없이 국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주문과 그 장관으로서 혹시 그런 비슷한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내지 그거에 대한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청문회 할 때 몇몇 의원님들께서 그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질문 주셨고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는 이 사면 문제는 저희 대통령의 고유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그 제가 뭐 말씀드릴 입장이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하실 때 대통령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적인 이제 공감대 문제를 좀 같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 답변으로 제가 가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